안녕하세요. 김영로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4월이 시작이 됐네요. 자, 4월 1일 하면 무슨 날일까요? 뭐, 여러분들 가장 잘 아시는 게 바로 만우절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향토예비군이 창설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산인의 날, 즉 어민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날인가 좀 살펴보니까 오늘이 특전인의 날이더라고요. 네, 특전인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게 특전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대에서 종사하는 그 군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런 그 특전인의 날이 바로 오늘인데, 그것도 1958년에 지정이 되더라고요. 1958년 하면 우리가 흔히들 58년 개띠 이렇게 얘기하듯이 아마 58년도에, 1958년도에 가장 많은 신생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58년 개띠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길을 가다가 어깨가 부딪히면 다 58년 개띠다 이런 말도 있듯이 그때는 정말 이제 전쟁 끝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오죽하면 우리가 베이비 부모라는 그런 그 용어까지 붙여줬겠습니까? 그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제 출생을 했어요. 1년에 한 뭐 100만 명 넘게 그렇게 출생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네, 그게 뭐 특전부대와 관계 있는 건 아니고요. 58년이 그랬다는 얘기죠. 58년 4월 1일 날 바로 특전인의 날이라는 그런 어떤 기념일을 갖다 이제 지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무슨 뭐 어떤 공식적인 그런 지정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선언을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제 특전인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그럼 특수부대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제 누군가 그게 궁금하죠. 네, 글쎄요. 최근에 어, 12.3 비상계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하는데 나와서 증언을 했던 특전사 사령관이 있죠. 바로 삼성 장군이 되겠습니다. 별이 세 개인 그런 장군인데, 특전사 사령관 하면은 뭐 상당히 뭔가 강인한 그런 인상을 주는 그런 군인인데, 의외로 그때 뭐 울먹거린다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정말 우리나라 특전사 사령관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특전사 하면 우리가 넓은 운동장에서 그 태권도 복을 입고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는 그런 이제 군인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멋있기도 하지만 어마어마하고 또 무서운 무시무시한 그런 이제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만큼 특전사 특수부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강인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다 그것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살아나오는, 그래서 도피 및 탈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군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특수부대가 있기 때문에 특전인의 날이라는 그 날이 지정이 됐겠지만은,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특수부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특수부대들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특전인의 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특전인의 날, 우리가 특수부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말로는 특수부대죠. 한자로 써도 특수부대가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Special Forces. 어, 영어로 번역해도 특수부대네요. 네. 그다음에 특수작전부대. 이 작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죠. 네. 자, 일단 특수부대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자, 특수전과 비정규전을 담당하는 부대다라는 얘기죠. 특수전 하면은 뭐 특전사들이 수행하는 게 특수전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전, 적이 후방에 침투해서 이제 뭔가 후방을 교란시키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갖고서 어 그러니까 1968년이죠. 1.1 사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울진 삼척 지구에 한 100여 명 이상 넘게 이제 무장 공비를 갖다 이제 북한에서 그때 내려보냈는데, 그래갖고서 그걸 잡느라고 군이 그냥 뭐 비상 걸리고 난리가 났었죠. 예. 저는 뭐 어렸을 때 기억이지만 어, 물론 제가 자랐던 그 지역은 통금이라는 게 이제 없었는데, 그때는 뭐 서울은 12시에 통금 시간이 있었지만 그때 뭐 저녁 8시만 되면 전부 통금 어두워지면 통금 시간을 그렇게 연장해 갖고서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이제 움직이는 걸 잡아낼 수 있으니까 그냥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비정규전이에요. 뭐 특수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띠고서 움직이는 걸 이제 특수전이라고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적진이 후방에 침투하여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그다음에 교란 작전을 핀다든가, 그다음에 게릴라 자원을 수행한다든가, 그다음에 특수정찰, 뭐 예를 들어서 어, 군 부대 같은 내용,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제 시설물이 있으면 뭐 그것을 정찰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이제 정보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보를 수집해 갖고서, 물론 이제 처음에 수집하는 건 이제
뭐 첩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이제 정제되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화력 지원을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대테러 및 인질 구출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다. 이게 바로 특수부대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정규적인 특수임무를 맡는 부대를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것은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러니까 저걸 줄여서 특전사라고 하죠. 특수전사령부를 줄여서 특전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해군의 특수전단, 특수전 전단,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뭐 UDT라든가 CEL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그 부대들이 이제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을, 이런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이제 특수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군의 공정통제사와 탐색 구조 비행전대가 있는데, 어, 공군은 뭐 이제 뭐 하늘에서 날아다니면서 이제 때리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항공기 운항하고 조종사가 이제 고립이 됐을 때 그 조종사를 구출하는 그러한 업무를 띈 그 요원들이 이제, 요원하니까 또 뭐 요원이냐 의원이냐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그 공정통제사와 탐색구조 비행전대라는 게 이제 그러한 임무를 그 수행하는 그런 부대다 이거죠. 그래서 그 특전인의 날이 바로 1958년 4월 1일 날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국가적인 그런 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봤었던 영화 중에 하나가 빨간 마우라였습니다. 신영균 씨가 이제 주인공으로 나왔었죠. 그런다. 그 영화에서 이제 봤을 때 그 비행기가 뭐 추락을 했는지 그 비행사가 이제 낙하산을 타고 이제 내렸는데 적진이죠. 그러니까 비행사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면서, 제 기억에는 그래요. 양쪽에 포를 세우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폴대 사이에 이제 줄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사가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줄로 다 이렇게 몸을 매달고 있으면은 저공 비행을 하면서 이제 그 줄을 갖다 이렇게 다 걷어채 갖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종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제 기억에는 그랬습니다. 그때 그 장면이. 네. 빨간 마오라 유튜브 들어가면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특전인, 특수부대는 이제 전환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도 소개가 됐듯이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이제 무엇을 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한국 육군의 특수전과 비정규전을 담당하는 특수부대, 야거로는 특전사라고 부른다.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특전사라고 부른다고. 그다음에 유사시에 공중, 해상, 육지 등 다양한 통로로 적진 후방에 침투하여 비정규적인 전투 행위인 유인 암살, 교란, 게릴라전, 특수정찰, 정보전, 화력전, 대테러 및 인질구출 등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다. 예, 아까 그 개요에 나와 있는 그 임무가 되겠습니다. 뭐 저것은 뭐 일단은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이제 뭐 부대 규모도 크고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소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음, 글쎄요, 하여튼, 예,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자, 역사를 볼까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6.25가 되겠습니다. 6.25 사변 당시 국제연합의 유격군의 일원인 제8240 첩보부대로 참전하면서 특전사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네요. 50년이면 이제 6.25가 발발했던 그 해기 때문에 그때 어, 그 유엔군의 이런 특수전 부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그 군인들이 이렇게 참전을 하면서 이제 특전사 역사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951년 2월 미팔군 소속으로 제1공수 유격 연대가 창설이 이제 됐네요. 51년이면은 뭐라 그럴까요? 한참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는 이제 미팔군 소속이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속은 아닌데, 그것이 19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서 이제 국방부로 통합이 되고 54년에 이제 육군본부로 이제 예속이 된 거네요. 왜냐하면 육군이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1958년에 제1전투단 부대가 창설이 되면서 일본 오키나와의 미국 육군 특전부대에서 최초로 특수전 교육과 공수교육을 실시했다. 네. 특전사 요원들은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점프를 하죠. 그 낙하산 이제 피고서 이제 땅에 이제 내리는 건데. 그래서 군복을 보면은 그 낙하산 그 표시를 그 왼쪽 가슴에 이제 하고 다닙니다. 이 점프를 한 뭐 장병들은. 그 특전사에는 수병 요원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정확한 건 제가 특전부대에 근무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좀 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얘기를 나누기로 하죠. 그다음에 1959년 제1공수특전단으로 부대명이 이제 교체가 됐다. 그리고 제1공수특전단은 한국 국군사상 특수전 분야를 전담한 최초의 부대로 타군에서 창설된 특수전 부대를 양성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 그다음에 1968년 아까 말씀드렸죠. 울진 삼척지구 대간첩작전에 참여해서 21명을 사살하는 공을 세웠다.
그리고 1969년에 이제 정식으로 특수전 사령부가 창설이 돼가고 지금까지 쭉 이어 내려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905번에 보면 58년에 제1전투단 부대가 창설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 제1전투단 부대가 창설이 된 것을 기념으로 해서 58년 4월 1일을 특전인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활동을 한번 볼까요? 자, 특전사가 창설된 이후에는 독자적인 작전이 가능해지면서 1970년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 미국을 가서 이제 이런 특수전 그 교육을 받고 온 군인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그 군인이 바로 전두환 그 대통령입니다. 그, 그 전두환 회고록을 읽어보면,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그 미국 사람들을, 미국 군인들하고 그 경쟁하면서, 그래도 낙오되지 않고 그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다 이수를 하고 왔다라는 그런 표현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977년까지 3, 5, 7, 9, 11, 13 공수특전여단이 이제 창설이 됐네요. 그러니까 1이 창설이 된 거고, 58년에. 그러니까 13579 이렇게 나오는데, 뭐 고스톱, 뭐 점수 계산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런 건 아니고 13579, 11, 14 이렇게 홀수로 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13공수 하면 이제 또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그럼 이따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1년에 707 특수임무대대가 창설이 됩니다. 707 여러분들 좀 귀에 있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이제 선포했을 때 707 특수임무대대가 이제 이제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707 단장이라고 이제 그랬던가요? 그 직함을 그 단장 대령입니다. 대령이 나와서 이제 뭐 어, 그 증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이 그런 어, 기억이 이제 불과 얼마 전에 있었죠. 예. 근데 이제 특전 여단이라고 하죠.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단의 그 지휘관은 이제 준장입니다. 별 하나. 장군으로서 이제 별 하나를 달고서 이제 특수여단 그 여단장 역할을 여단장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특전사는 별 하나를 단 그 이제 장군들이 이제 지휘를 하는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91년에 걸프전에도 이제 참전을 했다라고 돼 있네요. 그리고 2000년에 특수임무단을 이제 창설을 했는데 글쎄요, 그 단장이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 거 보니까 707 이제 단장이라고 이제 기억이 되는 거 보니까 아마 707 특수임무대대가 2000년에 이제 특수임무단으로 이렇게 승격이 돼서 창설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사실 저도 특전사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유추를 하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해외의 평화유지 활동을 위해 2003년 서해부대, 제마부대, 2004년에 자이툰부대, 2007년에 동명부대가 창설이 돼서 이제 활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상당히 이제 아직 이제 활동을 했네요. 어, 그리고 이제 제 기억에 특전사는 천리 행군이라는 걸, 그러니까 천리를 갖다 이제 걸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건데, 걸어서 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식량 같은 것도 이제 준비해간 식량이 이제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뭐 쥐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그다음에 뭐 뱀도 잡아먹고, 뭐 그런 말이 있죠. 글쎄요,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제 친구 중에도 이제 특전사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음, 뭐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다 지나간 얘기이기 때문에 그 군대 얘기,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서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특전사를 어떻게 선발하느냐? 선발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전사에 소속되는 부대원은 자원과 차출이 방식으로 선발이 된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그 병력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부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그 규모가 있는데 거기에 자원하는 그 숫자가 다 채워지질 않으면 차출을 하겠죠. 일반 이제 병과 그다음에 장교 중에서 이제 차출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선발을 이제 하는 거죠. 예. 자, 특전사의 핵심 인력인 특수전 부사관은 모병에 의해서 자원한 인력 가운데 특전사 임무에 적합한 체력 검사 등이 합격한 인원으로 충원을 한다. 음, 자원한 인력은 일단은 자원을 했기 때문에 그 체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합격한 인원이 이제 충원이 된다는 얘기고 차출하는 것은 이미 훈련소에 입소를 해갖고 아니면 병과학교에 이제 입교를 해갖고 그에 상당한 그 훈련을 다 이수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장병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차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체력 검사에는 이미 합격된 거나 다름없죠. 차출하는 방식은. 그다음에 이제 특수전 장교는 본인의 자원 및 차출을 통해 인관한다. 예. 예, 뭐 저도 장교로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그 병과 학교를 마칠 때 그 인원이 차출이 돼 갖고서 이렇게 통보된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특전사 차출되면 어떡하냐 이제 가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훈련이 고되니까 다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차출된 그 인원은 뭐 이미 이제 뭐 차출이 됐으니까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게 근무하고 했다 하고서 이제 병과 학교를 떠났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육군이고요. 그다음에 해군의 전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볼까요? 해군 작전사령부 직할로 특수전을 담당하는 부대, 약어로 해군 특전단이라고 부른다. 자, UDT. UDT는 언더워터 디몰리션 팀이라고 해요. UDT. 그다음에 SEAL, Sea, Air and Land. 그거는 이제 SEAL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영문 약자로 부르기로 하죠. 그 SEAL, UDT 다 그 유명한 어떤 특전단의 이름입니다. 이는 미 해군에서 유사한 임무를 맡는 부대의 명칭을 따른 것이다. 예. 미 UDT나 CD는 다 이제 미군의 미 해군에 이제 있는 그 이제 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대로 이제 그걸 따르다 보니까 이제 UDT, 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이 UDT나 실 그 훈련하는 모습을 뭐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보면 굉장히 그 이제 강도가 높은 그런 훈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육군 특전사령부와 비교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어, 더군다나 이제 이 해군 특수전단은 유니티, 언더워터니까 물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실도 C가 있으니까, 에어, 하늘에서부터 또 뛰어내려야 되고, 땅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특별한 교육을 강도 높게 받는 그런 이제 부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볼까요?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군 UDT 교육을 받은 해상 유격부대인 영도 유격대가 전신이다. 그러니까 이 해군 특수전단도 그 6.25때, 6.25때 이미 이제 그 모태가 태동이 됐었던 거네요. 그런데 6.25 전쟁이 끝나고 1954년 6월 23일 날 해군 상륙전대와 함께 미국 UDT를 모델로 한 특수부대를 창설을 했다. 그다음에 창설위원 7명이 미국 해군 UDT 과정을 수료하고 교관의 역할을 맡아 1955년 UDT 훈련 과정을 개설, 배출한 1기생 26명과 함께 33명이 UDT 부대를 창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보면 육군도 마찬가지고 해군도 마찬가지입니다. 19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서 전부 그 미국에 가서 군사훈련을 유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미군 교육관들이 시키는 걸 알아들으려면 영어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근데 군대 가면 또 영어를 별도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나름대로는 그때 당시 50년대 군인이 뭐 우리는 군인이 뭘 알아? 뭐 무식하게 뭐 이렇게 흔히 이야기를 하지만 저 당시의 군인들은 상당히 엘리트 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육군 같은 경우는 뭐 해군도 마찬가지가 있지만은 어,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졸업한 그러니까 4년제 정식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과정을 그대로 교육받은 그 생도 그리고 그 생도 생활을 마치고서 모든 그 훈련 과정을 마치고서 이제 장교로 임관한 그 요원들 중에서 이제 차출을 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그 교육받는 인원들을 뭐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4년제 교육도 받았지만 물론 군사교육이죠. 그리고 뭐 군사교육만 하는 건 아니죠. 분명히 지금도 뭐 똑같이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대학 과정과 똑같이 그 공부를 시킵니다. ROTC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죠. 다들 그 전공이 있듯이 육군사관학교나 뭐 다른 그 여타의 사관학교 생도들도 그 나름대로 그 자기 전공이 있어요. 그 전공에 따라서 뭐 병과도 정해지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어, 그걸로 봐서는 50년대 그 이 사관학교 출신들은 그래도 엘리트 계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데 04번 보겠습니다. 1976년에는 특수전 임무가 추가가 됐다. 그 다음에 1999년에는 해상 테러 대응 특수임무대를 창설했다. 2007년 12월에는 특수전 전단을 창설하고, 그다음에 2009년에는 특수전 여단을 개편을 하고, 2012년에 다시 특수전 전단으로 증편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오늘날과 같은 그래서 번듯한 그런 특수전 부대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군 특수전 전단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965년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해군 수송 지원 임무를 맡았다. 그리고 1983년에는 부산 다대포 해안 침투 간첩선 작전에 투입이 됐고 2000년에 청해부대 소속 소말리아에 파견되어서 해적 퇴치 업무를 담당했으며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평화유지군 임무를 수행을 했다. 자, 해적 퇴치 업무가 제일 그때 당시로서는 익사이팅한 물론 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이 무장공비가 많이 출몰 했었죠. 북한에서 보낸 무장공비들이.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그런 이제 더 이상 그 북한도 이제 그런 그 일을 안 해요.
뭐 무장공비를 난파하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그럼 특수부대로서는 소말리아에 파견돼서 해적 퇴치 업무를 하는 게 그야말로 그게 실전이겠죠.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지만은 그 해적을 그 퇴치하기 위해서 이제 에, 우리나라 언젠가 한번 그 뉴스 시간에도 그 해적을 퇴치하기 위해서 해적을 공격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어, 그 TV 뉴스 시간에 한번 보여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 참여해서 인질 구출 작전에 성공한 성과를 거뒀다. 이 아덴만 작전 그때 그게 석해균 선장이죠. 그야말로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석해균 선장이 그러니까 중증 외상을 입은 거죠. 총탄을 맞았기 때문에 그 선장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 그분 이름이 뭐죠? 지금 어디 그 국군 부대 병원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그 중증외상센터를 이제 담당했었던 그 교수입니다. 안경 쓰고 예. 이름이 생각이 나면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저도 생각이 나면은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은 해군 특수전 전단 요원은 어떻게 선발하냐? 해군은 지원 제도이므로 병이라도 특전병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부사관의 신체 조건과 선발 기준을 따라야 한다. 선발된 사병은 해군 기초 군사 훈련을 받은 뒤 특수전 전단에서 추가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육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해군도 그렇고 사병은 특전병이 없습니다. 혹시 행정병들은 그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전부 하사관하고 장교로 구성된 그 부대가 바로 이제 특전사다라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군에는 이제 또 어떤 그 부대가 있을까요? 공군 공정통제사 탐색구조 비행전대라고 되어 있네요. 공군의 특수부대는 사실상 규모 면에서 육군과 해군에 비해서 매우 작음. 공정통제사는 전시에 적진에 침투해서 수집한 지상 정보를 바탕으로 아군 항공기, 항공 관제나 유도 임무를 담당하며 병력이나 보급품이 지상에 손실 없이 투하될 수 있도록 안전을 확보하는 그 임무를 맡는다. 아, 그러니까 미리 침투를 해갖고서 뭐 이 보급품 같은 게 이제 제대로 떨어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어, 적진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이제 탐색해갖고서 이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임무를 맡네요. 그러니까 특전사라든가 뭐 이런 내용 조금 성격이 다르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탐색 구조 비행전대는 적진에 추락한 전투기 조종사를 구출해 오는 것을 임무로 한다. 네. 제가 아까 빨간 망으로 해서 그런 장면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바로 탐색 구조 비행전대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역사 활동을 볼까요? 공정통제사는 1978년 베트남전의 사례를 참고로 해서 중대급 규모로 창설이 됐고 2000년 동티모로 파견 한국군 수송기 관제를 수행을 했고 2005년에는 쿠웨이트에 파견되어서 경호와 대테러 임무를 수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탐색 구조 비행전대는 1958년 구조 비행 대대로 창설을 했네요. 그리고 1995년에 제6 탐색 구조 비행전대로 독립이 됐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이제 2000년 서해교전 등 국내외 재난 사고의 현장에서 구조 지원을 이제 담당했다. 네, 뭐 저런 그 위험한 일에 이제 투입이 되는 그 군인들이 바로 특전인, 특전사, 이제 그런 요원들이라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마크가 이러네요. 보면은 낙하산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점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칼 같은 요게, 그다음에 이제 날개가 있습니다. 네, 그 무슨 출신인지 잘 모르겠지만 날카로운 발톱으로 글쎄요, 뭐 승리를 낳겠다는 뜻인가요? 그 있자. 자, 뭐 그것은 육군 특수전 사령부에 근무하는 분들에게 그 설명을 맡겨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수전 사령부에 대한 나무위키 자료를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꼭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특전사에 대한 나의 추억.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1978년에 이제 차출되는 일이 있었죠. 저 때가 이제 바로 초급장교 인관시라고 돼 있는데 제 기억에는 인관할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타군 출신들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어, 그때 뭐 기행사관이라는 그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3사, 6사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미리 인관할 때 차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병고 학교를 수료할 때 그때 이제 차출 통보가 나오더라고요. 차출된 인원이. 그래서 이제 그때가 1978년 6월 달이었는데 그때 이제 병고학교 수료를 하면서 차출된 인원들한테 이제 통보가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980년에 이제 제대를 했죠. 예.
여름에 이제 소집 해제가 됐습니다. 6월 30일부로. 1980년 6월 30일부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서 이제 소집을 해제하고서 이제 고향에 가서 한 달 정도 이제 쉬었죠. 고향에 이제 부모님이 계시니까. 물론 서울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있었지만은 이제 잠깐 제대하고 바로 올라와서 형제들하고 이제 제대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며칠 보내다가 이제 그래도 부모님을 또 뵈러 가야죠.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근데 제 고향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저희 고향에 이제 그 특전사 사령부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처음에 그 연역을 봤을 때는 70년, 70, 뭐 7년, 8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좀 사령부. 어, 77년까지 3579, 11, 13 이게 생겼다고 하는데 이 13이 마지막 생겼으니까 이게 아마 77년에 생긴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80년, 3년에 80년 기억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저도 서울 와서 있었으니까 이제 몰랐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이제 고향을 내려가서 보니까 13공수가 있더라고요. 흑표라고 이제 그 마크가 딱 붙어 있던데. 그래서 이제 소집 해제되고서 이제 고향에 가서 한 달 있으면서 내 고향에 특전사가 들어와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업을 이제 했죠. 8월 1일부로. 그리고서 이제 가을에 이제 그 제가 다니던 회사가 있던 그 도시,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랑 나와서 이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쳤어요. 뭐잘 치는 당구는 아닌데 그냥 당구를 치는데 그때가 바로 계엄 상태였습니다. 1980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가 많이 가셨는데 옛날에는 당구장 하면은 좀 동네 건달들 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당구를 쳤어요. 또 그때는 또 담배를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 치면서 담배를 피울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술도 마시면서 이제 당구를 치죠. 지금은 이제 술 마시면서 당구 치는 사람은 뭐 있긴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다음에 담배 연기를 없앤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의 이제 흡연실이 마련이 돼야 당구장 허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냄새 이런 거는 없어요. 다 저기 흡연실에서 밖으로 빼내기 때문에. 이제 열심히 이제 한 층이 다 담그면은 당구대가 뭐 일곱 여덟 개 크면은 뭐 10개도 넘어가기 있겠지만 글쎄 기억에 한 일곱 여덟 개 있었을까요? 그런데 계엄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동네에서 지금 주먹개나 쓰는 그 사람들이 당구장에 와서 당구를 치고 있었는지 는 모르겠는데 특전사요원이 딱 들어오더니 그냥 전부 다 동작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때는 뭐 특전사 뭐 굉장히 험악할 테니까 근데 이 아까 하사관이 들어와서 이제 그러는데 야 이거 내가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내 잠시 육군 중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제 이미 신분은 뭐 민간인으로 됐고 뭐 그냥 와갖고서 뭐 참 굉장히 언짢았던 기억입니다. 아주 굉장히 불편했던 기억인데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 이제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이 이제 선포가 됐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한 44년 만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1980년 이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삼성 장군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이제 뭐 울먹거린다든가, 그다음에 뭐 증언이 이제 뭐 오락가락한다든가, 참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녹취록이 이제 나오고 그래서 친구한테 막 하소연하는 그런 녹취록 우리가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듣고 봤는데 글쎄요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전사령관 하면은 어떠한 그 위험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참 어, 약해 보인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그때 많이 했죠.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걸. 자, 근데 이제 특전사령관 아니면 수방사령관이 이제 또 이분도 삼성 장군이었죠. 옛날에 저희들 근무할 때는 수경사령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방사령관. 수도 경비가 수도 방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수방사령관이라고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방사령관 이분은 이제 현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다들 아무런 결정도 안 하더라 이거죠.
그런 사이에 이제 국민은 죽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자기는 느낀 게 많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딱 발령이 됐을 때, 아, 이 비상계엄은 뭐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국군 통수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저기에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음, 그런 상황에서 이게 뭐 법리적으로 맞냐, 어떤 이걸 따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하면서도, 야, 이게 법리적으로 맞나? 내가 여기서 총을 쏴서 뭐 어떻게 하면은 무슨 뭐 교전 수칙을 어긴 건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건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뭐 제 느낌인데 이 특전사령관이 됐든 수병사령관이 됐든 이번 그 비상계엄령을 통해 갖고서 전부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런 유사한 그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전쟁이 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장군들이 소신껏 음, 행동을 할 수 있을지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 지금 이 사태가 어, 그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그 사건으로 이렇게 지금 변질이 돼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상계엄 말고 이게 이제 우위수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위수령도 이제 군인들이 이제 총기를 갖고서 어떤 그 목표물에가 가서 이제 목표를 어, 확보를 하고 이제 뭐 이제 경계를 쓰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일을 이제 하는데 비상계엄령은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선포가 되지만은 지금 현재 현행 헌법상으로서는 국회가 해제하라고 의결하면은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그 시스템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 이제 효율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말. 근데 이제 우유수령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우유수령 자체를 이제 없애버렸죠. 참, 정말,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다음에 뭐 북한하고 비교를 해갖고, 뭐, 우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서, 이게 느슨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어, 정말 막상, 이게 북한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그, 외부의 적이 됐든, 전쟁이 발발이 됐을 때, 우리 군이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데, 저는 이번 그 계엄령 사태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을 보고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네, 오늘 특전사의 날인데, 특전인의 날인데, 어, 작금의 어떤 그 사태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자, 어찌됐든 오늘은 특전인의 날이 되겠습니다. 특수전 부대에 근무하는 모든 인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결코 부상당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국가를 국민을 보위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그런 마음으로 또 그런 상태로 약간 근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향토 예비군의 날이네요. 이 비자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향토 예비군의 날이고 또 거짓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만우절이 되겠습니다. 만우절 날 그 무시무시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뭐 불났다고 이런 거짓말하면 그 소방차가 움직이는데 엄청난 또 비용이 들어가요. 네, 그런 장난질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날도 풀리고 그러니까 수산인들도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산인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기념일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한테 축하를 드립니다. 네, 이상은 김영로 TV에서 알아본 오늘의 날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